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릿지 대표 임동규입니다. 오늘은 S&P 500 투자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존버해도 괜찮을까? 네, 레드앤브릿지에서 준비한 어드밴스드 투자 칼럼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S&P 500의 험난한 순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패한 인덱스 투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투자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P 500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이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투자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 딱 한 분만 꼽아보자면 바로 이분을 꼽습니다. 존 버글이라는 분이시고요. 뱅가드 헤지펀드의 창립자입니다.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설파하고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흔히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했던 조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 더 코스입니다. 즉 계속 그 길을 따라가라.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고 계속 쭉 유지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인덱스 펀드 투자의 결국 핵심은 시장 전체를 추종함으로써 시장이 가져다주는 수익은 취하되 종목 선정에서 오는 리스크와 각종 매매 수수료, 양도 차익에서 오는 세금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존 버글의 책을 살펴보면은 1970년에 운용을 시작한 총 355개 펀드 가운데 전체 시장 지수보다 2% 이상 초과 수익을 거둔 펀드는 단 2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월가의 레전드가 된 바로 피터 린치의 펀드였습니다. 또 하나는 윌 다노프가 운영했던 콘드라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다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상 인덱스 펀드를 앞서는 액티브 펀드의 비율은 1년 후에는 29%, 5년 후에는 15%, 50년 후에는 2%로 예측했는데요. 실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한두 번 시장을 이길 수는 있어도 꾸준하게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것의 장점은 바로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먼저 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IMF, 서브프라임 사태, 전쟁과 같이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상의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비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를테면 어떤 개별 기업의 리스크입니다. 유상증자, 횡령, 실적 악화 등의 리스크인데요. 존 버글이 주장했던 대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다면 이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된 상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라지고요. 체계적 리스크만이 남기 때문에 우선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 액티브 펀드 대신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절약 및 세금 이완의 측면에서 인덱스 펀드 투자의 장점을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 액티브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부분은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는 개념 자체가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때문에 잦은 거래로부터 오는 매매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요. 잦은 거래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역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최대한 뒤로 미루어지는 양도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덱스 펀드의 큰 장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S&P 500의 지난 50여 년간의 수익률입니다. 단지 보유만 했을 뿐인데도 연평균 수익률이 11.01%였고요. 자산은 50년간 165배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S&P 500의 험난한 순간들은 없었을까요? 다음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달리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S&P 500의 1921년부터 2021년까지 100년간의 차트이고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낙폭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대공황 시절의 구간이고요. 이 공황은 닷컴 버블 시절, 이 공황은 우리가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시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횡보 기간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요. 이 파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오일 쇼크 전후 기간,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기에 10년 이상의 횡보 기간이 존재했고요. 근래에도 2000년부터 2010여 년까지 거의 수익률이 없었던 횡보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맥스로 다운 최대 낙폭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원의 순간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대공황입니다. 무려 80% 이상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때 인덱스 펀드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약 50% 전후의 수익률 저하가 있었고 그 기간도 꽤나 길었습니다. 중간에 오일 쇼크 역시 있었고요. 블랙 먼데이 구간,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는 사실 맥스 드로운 다운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S&P 500에 투자했을 때의 롤링 리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즉, 10년 동안 여러분이 미국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거둘 수 있었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192%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자 시기에 따라서 성과는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공황 시절 전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했다면 10년을 투자했는데 전 자산의 42.44%가 오히려 날아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고요. 오일 쇼크 전후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기에는 4.48%의 10년간의 수익률, 사실상 거의 수익이 없었던 구간이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죠. 닷컴 버블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서브프라임 시절까지 약 10여 년간 투자를 했던 투자자였다면 마이너스 29.48%의 수익률을 오히려 10년 투자의 결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S&P 500 롤링 리턴즈인데요. 똑같이 10년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그래프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대공황 때 마이너스 27.42%보다 오일 쇼크 때 오히려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32.88%, 마이너스 33.32%와 같이 더 큰 자산의 감소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닷컴 버블부터 리만 브러더스 사이에 10년간 투자했던 투자자의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반 가까이가 줄었던 마이너스 45.45%를 기록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최근 S&P 500의 10여 년간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S&P 500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단지 운이 좋았던 한때에 불과했던 건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장기 우상향에 성공한 미국 S&P 500의 험난한 순간들일 뿐이지만 애초에 장기 우상향에 실패한 인덱스 펀드 투자 사례도 역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는 한국의 코스닥, 이탈리아의 FTSE MIB, 중국의 상해 지수의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98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의 지난 성과를 확인해 보시면 닷컴 버블 때 기록했던 이 성과들을 이탈리아와 한국은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역시 베이징 올림픽 때 기록했던 이 성과를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성과를 확인해 보시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그 니케이 지수의 고점 대비 낙폭을 한 번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록했던 기록적인 성과를 일본은 현재까지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 기간 동안의 고점 대비 낙폭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최악의 구간에서 최근에 약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도 전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라 하더라도 장기 우상향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투자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S&P 500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조금 뜬금없지만 손자병법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GB 100점 불태, 부지 PE 지기 1승 1부, 부지 P 부지기 매점 필패.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상대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패배한다. 여러분들은 S&P 500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S&P 500 투자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기대 소득이 많고 기대 수명 동안 많이 남아 있다면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테이킹 성향에 따라서 S&P 500에만 투자하는 방식이 옳을 수도 있고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동성도 견디기 힘든 분들에게는 S&P 500에 무작정 묻어두는 투자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과 S&P 500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면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금융 지식의 수준 및 투자 경험에 따라서 S&P 500에 묻어두는 투자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레더앤브릿지와 살펴본 S&P 500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S&P 500 장기 투자를 결심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저희 레더앤브릿지 팀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레더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더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